안녕하세요. 3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4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0월 1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9월 21일입니다.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 기해년, 갑술월, 기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기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은 기토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사주를 볼 때 키워드가 되는 것 일간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와 그 다음에 월령, 월지라고 하는 글자가 두 번째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두 글자를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사주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을 파악하는 것, 다음으로 월령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기토라고 하는 것은 십천간, 즉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6번째 나오는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토라고 하는 것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에 해당이 되면서 기라고 하는 것 토, 즉 흙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기토는 음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저께 공부한 것은 무토라고 하는 양토를 공부를 한 것이고, 오늘은 그에 대비되는 상반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에 대비되는 음양으로서 대비되는 똑같은 토이라 하더라도 양토인 무토하고 음토인 기토하고는 성향 자체, 쓰임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남자와 여자의 성향이 다르고, 또 남자가 할 수 있는 일,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좀 다르죠. 물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해서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 구분이 없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자 보고 애를 낳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태생적으로 여자라고 하는 것, 남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 명리학에서도 양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서로 이렇게 같아지려고 하더라도 태생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게 태어난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라고 하더라도 어저께 공부했던 양토인 무토와는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저께 공부한 양토, 무토는 고황토, 매우 높은 산, 매우 넓은 평야 이렇게 봤지만은, 오늘 공부하게 될 기토 음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다 내지는 뭐예요? 이거를 분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원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밭전자에다가 동산 원자를 쓰죠. 그래서 밭이라든가 뭐예요? 논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뭐를 말할 거예요? 과수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텃밭 같은 거 있죠. 텃밭, 문전, 옥답이라고 해서 텃밭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에 비하면 매우 크지 않은 그러한, 무토는 굉장히 광활한, 거의 우리 한반도 10배 이상 여러 큰 정도였던 그런 광활한 대지라든가 아주 높은 히말라야 산맥 내지는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매우 높은 산과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작은 집 앞에 있는 작은 텃밭 같은 거 있죠. 시골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거기다 그냥 조그맣게 오이 호박 심는 그 정도의 작은 개념의 흙을 갖다가 기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인 무토에 비해서 매우 크지 않은, 그래서 기토를 표현할 때 비습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비자라고 하는 것은 낮다라고 하는 뜻이죠. 무토는 어떻게 돼요? 고항하다, 높을 고자를 써 높고 높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건 빛은 낮으면서 어떻게 돼요? 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기토는 습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는 반면에 건토라고 있죠. 마른 땅. 그래서 술을 제하고 물기를 없다가 없애는 데는 무토가 기토보다는 훨씬 더 공력이 더 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을 생하는 용도로 놓고 봤을 때는 무토보다는 기토가 더 공력이 더 크다. 왜냐하면 습도라야 금을 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개념은 무토에 비해서 작고 물기를 머금고 있는 아주 비옥한 땅, 비옥한 흙으로 볼 수가 있는데 매우 작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느 정도 작으냐면 분토라고 그랬잖아요. 분토는 뭐예요? 이 분자가 동의분자인데 쉬운 말로 이거는 화분을 화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화분. 우리가 화초를 심을 수 있는 그러한 화분, 이쪽 화분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이쁜 꽃을 피울 수 있는 작은 기름진 흙, 이것이 바로 기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공부한 무토 같은 경우는 고황하고 매우 높고 넓으면서 후중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땅이 어떻게 돼요?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울체되고 건체되고 해서 막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울체되고 건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소토 내지는 소벽을 해야지만 무토가 울체되고 건체되지 않고 무토로서 용도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라고 하면, 기토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간목으로서 소토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항상 따뜻한 화, 그 다음에 촉촉한 수가 있어준다라고 하면 기토는 기토로서의 용도로 아주 좋은 용도로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뜻한 화라고 하는 것은 되게 병화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촉촉한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물인데 어떤 물이냐? 임수, 대해수 같은 임수가 아니라 우로수 같은 개수를 갖다가 필요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화초는 한두 개씩은 더 키우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화초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뭐예요? 집안에만 놔두면 어떻게 돼? 햇빛을 못 받으면 화초라고 하는 것은 연약해지고 약해져요. 그죠? 사람도 햇빛을 안 보고 자라면 어떻게 돼요? 피부도 허여멀건해지면서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질병 같은 것이 이렇게 생기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화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자주 햇볕을 이렇게 쪼여줘야지만 이파리가 좀 짙은 녹색도 띠면서 좀 건강해질 수 있겠죠. 옛날 영화 중에서 레옹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틸다라고 하는 꼬마하고 살수인 머시마 있죠. 레옹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하고 이제 둘이 이제 영화를 찍는데, 레옹이 뭐예요? 화분을 갖고 돌아다닙니다. 그죠?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죠. 화분을 들고 이게 자리를 옮길 때마다 뭐 지금 총이야 가지고 다니겠지만 항상 그 화분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마틸다가 왜 화분을 갖고 다니냐고 이제 마틸다가 레옹한테 물어보는데, 레옹의 대답이 아주 재밌으면서도 참신하면서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대답했냐면, 화초는 나한테 많은 말을 하지도 않고 질문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렇죠. 마틸다, 그 영화에서 마틸다라고 하는 여주인공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매우 약간 개구장스러운 그런 여자 주인공이었죠. 지금 많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이 좀 있고, 레옹이라고 하는 영화 나온 지도 꽤 오래됐죠. 그 화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 보면 항상 레옹이 아침에 일어나면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화분을 어떻게 돼요? 창가에다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햇빛을 받아야지만 그 화초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햇볕 병화를 쬐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바깥에만 내놓으면 말라 죽으니까 이제 레옹이 그 드라마, 그 영화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물도 이렇게 주고 그랬을 거예요. 우유 잘 먹으니까 우유도 이렇게 좀 주긴 하는데, 여러분들 집안에서 화초 키울 때는 절대 우유를 주지 마십시오. 우유를 주게 되면 우유가 그 안에서 썩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고약스러운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이 경험담에서 또 한마디 이렇게 말씀드리죠. 절대 집안에서 키울 때는 우유를 주지 말자라고 하는, 그거 장난 아닙니다. 냄새 썩게 되면. 자, 기토라고 하는 것에서 사시사철 병화 개수가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기토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간목을 쓸 수 있다. 전혀 간목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어떨 때 기토가 4월, 5월 내지는 진술충미월에 태어나서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이때는 간목으로서 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토가 너무 잠난해서 왕해져 가지고 토가 너무 왕해지면 어떻게 돼요? 건체 내지는 울체 된다라고 했죠. 한자로 한번 써볼까요? 건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절건자, 막힐 체자, 건체라고도 하고 울체라고도 합니다. 우리 울화병이라고 하죠. 막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막힌다. 그래서 이렇게 건체, 울체 되게 되면 땅이 막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답답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토다 하더라도 간목을 쓸 수 있는데 을목을 쓰게 되면 용도는 떨어져요. 왜냐하면 토를 소벽하는 데서는 을목보다는 간목의 역할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원래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땅이기 때문에 관사를 보다는 상관인 병화, 그 다음에 편재인 개수를 쓰게 되는데, 병화가 없으면 정화를 쓸 수 있겠고요. 개수가 없으면 임수도 쓸 수 있는데, 국세는 병화 개수를 쓰는 것보다는 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개추 내지는 모추다라고 표현합니다. 쉬운 말로 늦가을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늦가을이요. 지금이 밖에 나가면 술월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솔직한 말로 명리에서 말하는 술월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추울 때를 말해 다음 달 정도, 해월 정도 됐을 때가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술월 정도 되는 것이고요. 다다음 달 정도 됐을 때가 좀 약간 겨울스럽게 약간 춥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다음 달 정도가 술월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어떻게 돼요? 밖에 나가게 되면 기온이 높아봤자 이제 20도, 25도 이상을 요즘은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20도, 밤 되면 이제 20도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밤 기온 정도가 됐을 때가 약간 술월의 기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매우 춥진 않다 하더라도 매우 차갑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를 한량하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술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가 건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지토 중에는 진, 술, 축, 미, 토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진토와 축토는 이거는 습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술토와 미토는 이거는 뭐예요? 건토다, 마른 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월이라든가 술월 같은 경우는 환경 자체가 매우 건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조. 그 다음에 축월이라든가 진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습기가 있기 때문에 건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술월, 미월은 건조한데 이 술월은 어떻게 돼요? 기온은 낮으면서 건조하는 것이고요. 미월 같은 경우는 기온은 뜨거우면서 건조한 것이죠. 똑같은 건조로 하더라도 기온이 낮으면서 건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미월 같은 경우 기온이 높으면서 건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일단은 기온이 높으냐 낮으냐 이거는 갖다가 화로서 조절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놓고 봤을 때 사람이고 식물이고 동물이고 건조해서 물기가 없으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든 생명체는 물이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그래서 주거지를 놓고 봤을 때 옛날 문명, 4대 문명이 발생한 지역을 놓고 보게 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가 나일강 그쪽 문명, 그다음에 황하 문명, 이렇게 이집트 문명 같은 거 4대 문명이라고 있었잖아요. 이런 문명들이 발생하게 된 곳은 인도 문명이었던 거예요. 하여튼 하나가 그런 게 있었죠. 이 4대 문명은 다 강을 끼고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황하 문명, 중국은 황하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이집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저기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하여튼 그런 강들이 있는 지역에서 물이 있어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고대 문명은 물을 쓸 수 있는 곳에서 발전하게 돼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그 모든 도시들이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요즘은 관계수로를 이제 잘 정비를 해가지고 약간은 강물 좀 떠나서도 살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강물을 가다가 수돗물을 만들어서 또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또 산촌 같은 데 사는 것은 또 산촌 같은 데 살아도 물만 있으면 강만 있으면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죠. 그래서 건조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술월이 저온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토가 술월에 태어났을 때는 기온은 낮으면서 건조한 때 텃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온이 낮으면서 건조한 때 화분에다가 내가 화초를 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반드시 물이 있어서 땅을 촉촉하게 적셔 주어야지만 화초를 심거나 꽃씨를 거기다 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야지만 꽃이도 물이 있어야 발화가 될 것이고요. 화초도 물이 있어야 뿌리가 땅에다 정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저온이라, 수월은 저온이라, 술월은 저온이다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화가 있어 줘야 되는데 병화 같은 거 있어주면 좋지만은 예를 들어서 구름 끼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런 거는 온실 같은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와 하늘에서 자연스럽게 내리쬐는 그런 자연스러운 태양빛이라고 하면 온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정화적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술월에 태어났을 때는 가장 먼저 물을 얻은 연후에 화가 병화가 미쳐주게 되면 기토로서 좋은 비옥한 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화초를 심을 수도 있고요.
꽃을 심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작물을 심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건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기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한 가지 더. 자, 진술충미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타간지로 토가 다시 왕해지게 되면 이때는 원래 기토는 병화개수로 이렇게 조화를 하게 되면 되는데,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때는 부득이하게 간목으로서 토를 억제시켜 줌이 필요하다라고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은 기토 수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는 어떻게 짜여져야 되는 것이 옳은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간파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의 명식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토 일간이 수월에 태어난 일진이겠죠. 그래서 기토 일간이 수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의 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건 뭐예요? 기토가 수를 못 보게 되면 겁재죠. 겁재. 그래서 어떤 분들 겁재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겁재격은 사주격에 없습니다. 이거는 겁재격이라고 논하시면 절대 안 되겠고요. 그냥 기토가 진술충미월에 태어났다, 무토가 진술충미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냥 걸록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걸록격. 그래서 무토가 수월에 태어나도 걸록격이고요, 기토가 수월에 태어나도 똑같이 그냥 걸록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걸록격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일간이 왕하다, 약하다.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토가 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한데, 이때의 개념은 뭐예요? 기토라고 하는 것이 좀 약간 원래 무토에 비해서 작은 개념이다 하더라도 기토가 좀 넓고 좀 쓸만하다, 좀 이렇게 텃밭이 좀 경작할 만큼 좀 바운드리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토가 수월에 태어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술기토라고 하는 습성, 그 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그런 습성을 알아야지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토가 수월에 태어나게 되면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를 윤토하게 되고, 병화로서 조우하게 되면 좋은 그런 옥토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일지를 보게 되면 축토를 보게 돼서 기축일주가 되죠. 기축일주. 안 그래도 월령 자체가 술월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다 대고 다시 축토를 보게 되면 일간 자체가 다시 왕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더. 기토 수월에 태어나 일간이 왕한데 일지에서 축토를 보니까 이거는 간여지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간여지동, 일간, 천간과 지지가 같다라고 해서 간여지동인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고 가죠. 그러면 여기서 기토까지 이렇게 있으면은, 기토가 수월에 들어서 겁재가 하나 있죠, 비견도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비견이 또 하나 있죠. 뭐 생시에서 토가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여자 같은 경우 자매강강이라고 하고요, 남자 같은 경우 비겁중충이다라고 표현해요. 뭐냐면 나와 같은 무리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무리가 많아서 좋으냐 나쁘냐인데, 자매강강 됐다, 비겁중충 됐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시 복습을 하게 되면 기토가 수월에 태어나서 타 간지로 다시 토가 없다라고 하면 굳이 간목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개수, 해수 내지는 병화, 정화로서 윤토하고 조우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수월에 태어나서 축토, 기토가 다시 있게 되면 이거는 자매강강, 비겁중충이 되기 때문에 좀 토를 좀 절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가 예외적으로 기토가 간목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월간을 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고요.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죠. 이 해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 수월에 건조한 때에 해수가 있게 되면 이 해수 가지고, 물론 개수가 아닌 것이 좀 흠이긴 하지만 해수는 토를 윤토하는, 토를 촉촉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해수는 간목을 생조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물론 간목이 해에 뿌리를 둘 수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간목의 용도가 있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연간에 기토가 있겠고요, 간목을 하나 놓고 다시 일간이 기토가 하나 있죠. 그래서 나와 같은 물이 두 개 하고 간목을 하나 놓고 서로 쟁투를 하죠. 쟁투, 서로 합하려고. 만약에 기가 하나 더 있다 하면 더 기가 막히겠죠. 그죠? 이와 같은 것이 같이 내가 두 개이고 관성이 하나인 합을 뭐예요? 투합이라고 해요. 투합.
그래서 투합이라고 하면은 시기함으로 인해서 시기적으로 질투하면서 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서로 합하려고 해요. 이 감목은 뭐예요? 얘하고도 합하려고 하고 얘하고도 합하려고. 그러면 이 기토 입장에서 얘를 내 걸로 만들려고 하고 일간 기토는 얘를 내 걸로 만들려고 하겠죠. 쉬운 말로 서방은 하나인데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꼭 둘만 있을 수는 없죠. 뭐 축토, 술토가 있으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보면 여자가 이렇게 여자는 자매강강이라고 하고 남자는 비겁중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남자가 바람을 필 수 있다. 남편이 내지는 남자친구가 양다리를 걸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성 하나에 나와 같은 무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내 남자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국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쟁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여자는 관성이 중요한 것이고 남자는 어떻게 돼요? 재성이 중요한 건데 여자 자매 강강은 관성을 놓고 다투게 되는 것이고 남자 같은 경우는 재성을 놓고 다투게 되는 것이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철을 놓고 나와 같은 무리하고 다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겁중중 자매 강강 하는 경우에는 관성으로서 제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투합이 되게 되면 간목이 토를 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때 간목은 여자들 tum방언에 껴가지고 논이라고 정신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사주가 좀 이렇게 투합되면 탁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오늘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죠. 갑자시가 되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없었다라고 하면 투합이 되는데 간목이 하나 있게 되면 이 간목은 얘하고 합하고요. 얘는 얘하고 합합니다. 이거는 뭐 짝이 딱 맞잖아요. 쉬운 말로 이렇게 미팅을 갔는데 남자 둘, 여자 둘 이렇게 오게 되면 서로 짝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자가 한 명이 펑코를 빵 내요. 그러면 여자 하나에다가 남자 둘 내지는 남자가 펑코를 낼 수도 있겠죠. 남자 하나에 여자 둘. 그러면 이게 짝이 맞지 않으니까 아까 말했던 그와 같은 현상 서로 투합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남자가 진짜 막 잘생기고 막 쭉쭉빵빵 막 장동건 같이 생겼다 그러면 어떤 여자가 이 남자를 마다하겠어요. 서로 내 남자친구 만들려고 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자 하나가 나왔는데 완전히 뭐 이게 팔등신에 괜찮은 여자, 얼굴도 이쁜 것이 뭐 머리도 좋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여자를 내 친구로 만들고 싶어 하겠죠. 그렇게 되면 쟁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렇게 천간으로 갑기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나눠서 자기 짝을 찾게 되겠죠. 자축합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축 합하게 되면 그것도 토가 되는 것이죠. 이게 자꾸 보면 술월이기 때문에 갑기합화토격으로 볼 수도 있어요. 갑기합화토격으로 해서 이거를 합기가 아니죠, 그죠? 한자가 안 바뀐다 했어요. 갑기죠, 갑기에서 갑기합화토격이라고 해서 합화격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수가 있으면 이거는 합화격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갑기합화토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토로 이루어지는데 중간에 이렇게 수가 있게 되면 이거는 잘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주를 봅니다. 그리고 자축합은 이거 토가 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갑기합 다시 또 자축합 이거는 뭐예요? 토가 합이 맞죠. 합이 다 합이죠. 다 합이면 지무원달이다라고 해서 좀 사람이 다장다감한 그런 뜻은 있을지언정 뭐예요? 사람이 약간 좀 우유부단하거나 뭐예요? 자기 뜻이 좀 강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 을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때 또 마찬가지로 술토에 축토 다시 축토로 봤기 때문에 토가 많은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토를 제해 줘야 되는데 간목이 이렇게 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투합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을목이 있으면 을목은 얘를 파하기 때문에 얘하고 얘하고 합을 하고 얘는 얘하고 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을목으로서 토를 제하는데 간목으로서 토를 제하는 것보다는 을목으로서 토를 제하는 것 이거는 공률이 많이 떨어지죠. 이런 게 좀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잘 보세요. 아까 얘가 없었을 때는 이거는 투합이 돼가지고 얘도 합하려고 하고 얘도 합하려고 하니까 사주가 좀 탁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을목이 다시 시간에 이렇게 있으면 얘가 얘를 파하려고 하기 때문에 얘는 얘하고 합을 못하고요. 얘는 얘하고 그냥 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합하는데 얘는 합을 못하죠.
칠살 을목이 있으면 합이 잘 안 돼. 이렇게 착sun되어 있으면. 그러면 을목으로서 왕토를 제하는 용도로 써야 되는데 을목은 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주 국세가 결코 이렇게 좀 좋은 국세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인목이 있고 병화가 투출되어 있어서 수월의 한랭, 차가운 기운을 병화가 뭐예요? 조우해주는 그런 용도로 볼 수 있겠고, 이 간목은 쓸 수 없다 하더라도 인중이 있는 간목으로서 토를 제하고 해수로서 뭐예요? 윤토하게 되면 사주 국세는 어느 정도 중화는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뭔데 아쉬운 점은 이게 갑기가 이렇게 탐합하는 것은 끝까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더 보면 무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완벽한 자매관광 내지는 비겁중중으로 볼 수가 있겠죠. 요렇게만 있어도 자매관광 비겁중중으로 볼 수가 있는데 무진이 다시 있게 되면 기사시가 돼도 마찬가지겠죠. 다시 기토가 또 투출하게 되면 이건 비겁중중 자매관광이기 때문에 왕토를 제해 주어야 되는데 제할 수 없는 것이 큰 문제. 이런 것이 뭐예요? 바로 신왕우의 같은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이 너무 왕한데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러한 사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 생시를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